결혼 정말 괜찮을까? 마이너스 예비 신랑 딩크 부부 형부의 욕심 이야기. 인트로 약 3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결혼 정말 괜찮을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꿈꿨습니다. 하얀 드레스, 멋진 턱시도, 축복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서약. 얼마나 낭만적이었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우리가 50대, 60대, 70대가 된 지금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꿈꿨던 그 모습이었나요? 오늘은 세 가지 충격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결혼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결혼을 하고 또 왜 그 결혼을 유지하려 애쓰는가? 첫 번째 사연은 화상을 입었는데 도망가는 예비 신랑 이야기입니다. 펜션에서 벌어진 단 몇 초의 순간이 한 여성의 결혼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애 안 낳을 거면 왜 결혼했냐는 말에 상처받는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정말 아이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걸까요? 마지막은 형부가 언니의 상속 재산을 탐내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부부, 하지만 돈 앞에서 드러나는 민낯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파트 1 화상 입었는데 도망가는 예비 신랑. 그날의 펜션, 뜨거운 물과 차가운 시선. 때는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쯤 떨어진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단풍나무들이 창밖으로 보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완벽한 날씨였죠. 내년 2월 결혼을 앞둔 한 커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성분은 32살, 5년째 다니던 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남자는 34살 IT 회사의 과장이었습니다.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고 이미 예식장도 잡아놓은 상태였죠. 친구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정말 잘 어울려. 남자친구 정말 듬직해 보여. 그런 말들을 들으며 그녀도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간단히 컵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펜션 주방에 놓인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자기야, 뭐 먹을래? 신라면, 진라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던 예비 신랑이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그녀가 커피포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걸까요? 갑자기 뚜껑이 펄럭거리더니 끓는 물이 튀어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의 손에서 커피포트가 미끄러졌고 싹! 다행히 몸의 옆으로 떨어졌지만 튀어오른 뜨거운 물 일부가 그녀의 발등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발등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말로 불타고 있었죠. 피부가 순식간에 빨갛게 변하더니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동태 눈깔, 그 차가운 시선의 의미. 헐. 단 한마디. 예비 신랑이 한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몇 걸음 다가오더니 멍하니 서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그 눈빛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태 눈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걱정도 놀람도 없는. 그저 아,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관찰자의 시선. 마치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완전히 타인의 일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올려다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어봐. 제발 괜찮냐고만 물어봐줘. 하지만 예비 신랑은 돌아섰습니다. 느릿느릿 소파로 걸어가더니 다시 드러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유튜브를 켰습니다. 틱틱틱. 핸드폰 화면을 터치하는 소리만 조용한 펜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등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가 지금 다쳤는데
혼자 일어나 화장실로 절뚝거리며 갔습니다. 찬물로 발을 식히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게 3년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재평가되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예비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공감 능력이 제로구나. 사람이 다쳐서 아파하는데 쓱 도망가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 예비 신랑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뭔 말을 해? 내가 괜찮냐고 물으면 내 화상이 한 방에 낫냐? 여자들은 남자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고 기대는 것 같아. 너도 이런 일로 서운해하는 버릇 좀 고쳐. 버릇. 서운해하는 버릇.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3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토로할 때 그는 늘 그런가? 한마디로 끝냈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이 웃고 싶을 때 그는 정색하며 그게 뭐가 웃겨? 라고 했었고요. 부모님이 아프셔서 걱정된다고 할 때도 병원 가면 되지라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가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고 무뚝뚝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니까 3년이나 만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성격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쳤을 때조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공감 능력의 부재를 넘어선 인간성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조상님이 흔든 커피포트 뚜껑.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발등에 감은 붕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도 될까? 만약 결혼 후에 임신을 하고 입덧로 고생한다면 입덧하는 거 내가 대신해 줄 수도 없잖아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출산의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면 다들 애 낳는데 유난 떤다고 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어 아프게 된다면 병원비나 던져주며 알아서 해라고 하겠죠. 그녀의 친구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알아. 조상님이 직접 커피포트 뚜껑 잡고 흔드신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 인간 본성을 보여주려고.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파혼을 결심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예비 신랑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 갑자기 왜? 어제 그 일 때문에? 야, 너 진짜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 내가 오버라고? 아니, 컵라면 물 끓이다가 내가 실수한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화상 입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아, 정말 헤어지는 게 맞구나.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실수야. 그런데 있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면, 아니 길가는 모르는 사람이 다쳐도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게 사람이야. 근데 넌 그것조차 안 했어. 난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살 자신이 없어. 예식장 취소 위약금, 이미 준비한 혼수. 다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성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인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란 무엇입니까?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지칠 때. 그럴 때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사이가 진짜 부부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이 단순한 한마디. 이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파트 2에 안 나올 거면 왜 결혼했냐는 말.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 이번에는 결혼 8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37살, 아내 35살. 대학 때 만나 10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고 저녁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인꼬 부부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 낳을 거야? 벌써 결혼한 지 8년인데 왜 애가 없어? 애 안 낳을 거면 결혼은 왜 했어?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심지어 동창회에서까지 끊임없이 듣는 이 질문들. 특히 지난 추석 때의 일은 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추석날의 상처.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고모가 대뜸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이제 진짜 나이도 있는데 병원이라도 가봤어? 아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8년째 노력. 그게 말이 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너희 애 안 낳기로 한 거지.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애 키우기 힘들다고 돈 든다고. 자기들 인생만 즐기려고 하지.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내가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아내는 밥상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난임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3년째였죠. 시험관 시술도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착상까지 됐지만 8주 만에 유산됐습니다. 2번째는 아예 착상조차 되지 않았고요. 병원비만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붓고 살이 찌는 아내. 정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좌절하던 남편.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며 서로를 위로하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말하지 못하는 이유. 동정받기 싫어서?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더 큰 상처를 받기 싫어서였습니다. 난임 사실을 밝힌 다른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병원만 믿지 말고 민간요법도 해봐. 누구는 한약 먹고 임신했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100일 기도라도 해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마음 편하게 먹으면 돼. 남편이 술, 담배를 끊어야지. 아내가 찬 음식을 너무 먹어서 그래.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 조언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합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말들입니다. 차라리 입양을 하지 그래. 정 안 되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봐. 애 없으면 노후가 걱정되지 않아. 딩크족이라는 오해.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딩크족인 척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 행복하게 살기로 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더 이상의 추궁은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 안 낳을 거면 왜 결혼했어? 그럼 그냥 연애만 하고 살지. 늙어서 후회해도 몰라. 이기적이야. 부모 된 도리가 뭔지 몰라. 마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결혼의 목적이 오직 출산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결혼은 출산을 위한 계약인가요? 아이가 없는 부부는 불완전한 가족인가요? 결혼의 진짜 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가족이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해서 낳지 않는 부부도, 노력해도 갖지 못하는 부부도 모두 완전한 가족입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어도 행복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물론 아이가 있었다면 다른 행복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이 행복도 충분히 소중해요. 댓글에 담긴 진실. 이 이야기가 온라인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여성분의 댓글입니다. 저는 난임병원 5년째 다니고 있어요. 유산도 3번 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어요. 왜냐고요? 제 상처에 소금 뿌리는 말들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요. 애 없으면 왜 결혼했냐는 말 들을 때마다 죽고 싶어요. 또 다른 분의 댓글. 결혼 15년 차입니다. 아이 없습니다. 처음엔 바빴고 나중엔 때를 놓쳤고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근데 왜 자꾸 물어보시나요? 왜 자꾸 불쌍하게 보시나요? 저희 정말 행복한데. 한 남성분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때문에 아이는 포기했어요.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아내가 건강한 게 최고예요. 아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하루 함께하는 게 행복이죠. 시니어 세대에게 드리는 부탁.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에게 혹은 조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언제 결혼해? 언제 애 낳아? 둘째는 안 가질 거야?
사랑해서, 걱정해서, 축복하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란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병원을 전전하며 눈물 흘리는 며느리, 정자수 검사 결과에 좌절하는 아들, 유산의 아픔을 혼자 삼키는 조카.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건 숨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더 상처받기 싫어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어때? 행복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결혼은 아이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파트 3형부가 언니의 재산을 탐낸다.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드러난 형부의 본색. 마지막 사연은 조금 무겁습니다. 돈과 가족,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 한 가정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향년 82세. 평생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죠. 그분이 남긴 것은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시가 6억 정도 되는 건물을 처분해서 세 자녀가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각자 2억씩 상속받는 셈이죠. 큰딸 54살, 결혼한 지 25년. 둘째 아들 52살. 막내딸 49살. 그런데 문제는 큰딸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그림자. 형부는 올해 55살.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10년 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이런저런 사업을 한다며 돌아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6년 전에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겁니다. 뭐에 썼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금이었어. 어떤 사업? 실패한 사업 얘기해서 뭐해? 그래도 됐어. 과거 일 갖고 뭘 자꾸 캐물어. 그렇게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 6년간 언니는 혼자 돈을 벌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서빙, 야간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죠. 형부는 집에서 유튜브나 보며 빈둥거렸고요. 나는 일할 만큼 했어. 이제 내가 벌어와. 왜 나 혼자 일해서 이 고생이야? 평생 내가 먹여 살렸잖아. 정말 그랬을까요? 결혼 초기 10년은 형부가 주로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5년은 거의 언니가 생계를 책임졌죠. 특히 최근 6년은 완전히 언니 혼자 번 돈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에 대한 집착.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건물 언제 팔려? 글쎄요, 아직 매수자를 찾는 중이래요. 빨리 좀 팔아야 되는데. 시세가 떨어지면 어떡해? 하루에도 10번씩 물었습니다. 오늘은 진전이 있어. 중개사한테 연락 왔어. 얼마에 팔 건데? 그리고는 벌써 돈 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출 1억 5천 갚고 남은 5천으로 SUV 한 대 뽑자. 제네시스 GV80 어때? 그리고 미국에 사는 내 친구한테 한 달 정도 놀러 가자.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그랜드 캐니언도 보고.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해요. 그리고 막내가 3년 후에 결혼할 텐데 그때 보태줄 돈도 있어야 하고. 형부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부니까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지. 왜 그걸 갖고 따지고 그래? 아니, 이건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아버지? 내장인이기도 해. 25년간 형부 노릇했는데 그것도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의처증까지 발동하다. 더 심각한 건 형부의 의처증이었습니다. 너 혹시 벌써 돈 받은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동생들이랑 짜고 나만 속이는 거 아니냐고. 왜 그런 생각을? 통장 내놔봐. 다 확인할 거야. 언니의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동생들과 주고받은 카톡을 다 읽어봤고 부동산 중개사와의 통화 내역도 체크했습니다. 오빠가 어제 왜 전화했어? 아버지 재산 날짜 정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건물 몰래 팔려는 거지. 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이제야 당신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본 모습? 나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정당한 권리요? 이건 제 상속 재산이에요. 부부는 일심동체야.
내 것과 내 것이 어디 있어? 전교 1등 아들을 위한 엄마의 고민. 언니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 3학년, 작은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특히 작은아들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목표죠. 언니는 이 아들 때문에라도 이혼을 망설입니다. 최소한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아이 공부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일까요? 매일 밤 들려오는 부모의 싸움소리, 엄마의 우는 모습, 아빠의 고함 소리. 그게 과연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까요? 댓글들의 냉정한 조언. 이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을 때 댓글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상속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형부는 법적 권리가 전혀 없어요. 건물을 팔지 말고 임대 수익을 받으세요. 그 돈은 절대 형부 손에 닿지 않게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시고 아들 핑계 대지 마세요. 정작 아들은 엄마가 행복하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한 댓글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20년간 외벌이한 남편이라. 냉정하게 보면 형부님도 서운할 수 있겠네요.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아내가 받은 유산에서 소외된 기분이 들 수도. 물론 법적으로는 아내 것이 맞지만 감정적으로는 복잡할 것 같아요. 25년 결혼 생활의 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 그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벌었나? 누가 더 많이 희생했나? 누가 더 많이 고생했나? 이런 걸 따지는 게 과연 부부일까요? 진정한 부부라면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보, 장인 어른이 남겨주신 소중한 돈이니 신중하게 쓰자. 우리 노후도 생각하고 아이들 미래도 생각하면서 당신 의견도 듣고 싶어. 함께 결정하자. 하지만 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라고 주장했고 의심했고 강요했습니다. 이게 과연 25년을 함께 산 부부의 모습일까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민낯.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 씁쓸하지만 현실입니다. 평소엔 화목해 보이던 가족도 유산 상속 문제가 생기면 갈라서고 재산 분할 문제가 생기면 으르렁거립니다. 형부도 아마 평범한 남편이었을 겁니다. 25년 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했겠죠. 아이들 낳고 기르면서 행복한 때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돈 앞에서, 그것도 큰 돈 앞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어쩌면 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보인 건지도 모릅니다. 언니에게 드리는 조언. 만약 제가 그 언니의 동생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언니, 그 돈은 언니 거야. 아버지가 언니에게 남겨주신 거라고. 형부한테 한 푼도 줄 필요 없어. 그리고 언니, 이혼이 꼭 실패는 아니야. 때로는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일 수도 있어. 아들, 그 똑똑한 아이가 과연 뭘 원할까? 불행한 엄마? 아니면 행복한 엄마? 고1이면 이제 다 큰 거야.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나이야. 25년이 아깝다고? 그럼 앞으로의 25년은 안 아까워? 언니 나이 54살.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앞으로 적어도 30-40년은 더 살 거야. 그 세월을 저런 사람과 보낼 거야. 매일 의심받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언니 용기 내. 늦지 않았어. 시니어 세대가 겪는 황혼 이혼의 현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이혼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참고 살 나이가 아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애들 다 키웠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엔 이혼이 부끄러운 일이었죠. 집안 망신이라며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시선, 사회적 체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모든 걸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용기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언니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25년의 세월을 고려해서 참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인생을 위해 새 출발을 권하시겠습니까? 마무리 결혼, 그 무거운 이름의 의미. 세 가지 사연을 통해 본 결혼의 현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사연을 들었습니다. 화상을 입었는데 무관심한 예비 신랑. 아이 없는 부부를 향한 사회의 시선. 상속 재산을 노리는 형부. 각기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의 문제들. 우리가 꿈꿨던 결혼, 그리고 현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꿈꿨습니다. 백마탄 왕자님.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맹세.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왕자님은 소파에서 유튜브만 봅니다. 신데렐라는 화상 입은 발을 혼자 치료합니다. 죽음보다 돈이 먼저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씁쓸한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짜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주는 의미. 그렇다면 결혼은 무의미한 걸까요? 하지 않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연의 여성은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다시 사랑할 겁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을 만나겠죠. 두 번째 사연의 부부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아이는 없지만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세 번째 사연의 언니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권리를. 결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때로는 용기도 배웁니다. 진짜 동반자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진짜 동반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 당신이 울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괜찮아. 이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있어 행복해. 이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함께 결정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결혼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드리는 메시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결혼의 단맛도 쓴맛도 다 보셨죠? 어떤 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별의 아픔을 겪으셨을 거고 어떤 분은 황혼 이혼을 고민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기에, 사랑을 시작하기에, 새 출발을 하기에.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불행을 참고 살지, 행복을 선택할지, 체면을 지킬지, 존엄을 지킬지, 과거에 매달릴지, 미래를 향해 걸어갈지. 그 선택의 순간에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사연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공감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존중입니다. 상대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있다면 결혼도, 가족도, 인생도 조금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 예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주제였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내가 조언을 한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